시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요, 그 여자예요. 그 여자. 참 제목이 너무 단순하죠? 그 여자.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수인데요. 망원시장 좌판에서 노가리를 구워 파는 갓 마흔쯤 되었을까 팥죽빛 볼 그늘에 어리는 작은 숟갈들 그림자가 넷이라고. 굉장히 잘 써진 시입니다. 시조예요. 망원시장 좌판. 땅에 늘어놓고 이게 이게 앉아서 이렇게 파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사과귀짝 같은 걸로 이렇게 좌판을 만들잖아요. 노가리를 구워서 판대요. 노가리. 몇 개는 한 대여섯 가지 뜻이 있죠. 네. 뭐 동태, 북어, 황태, 코다리, 노가리 그렇습니다. 동태는 잘 알고, 북어는 이제 말린 거고요. 황태는 이제 추위에다가 말린 것이고요. 대관령, 뭐 덕장이라든지 원대리 뭐 그런 덕장이 있죠. 코다리는 이제 방건조 시킨 거고요. 노가리는 명태 새끼. 예, 술안주로 많이 팔죠, 노가리. 그래서 노가리를 구워 판대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갓 마흔쯤. 그러니까 마흔이 됐는지 조금 넘었는지 좀 뭐 그런 정도입니다. 팥죽빛 볼그늘, 볼 그늘. 그러니까 이 양 볼이 팥죽빛이 난대요. 팥죽빛. 예, 불그스름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리는 작은 숟갈들, 그림자가, 작은 숟갈들, 그림자가 넷이래요. 이게 숟갈을 딱 내밀어서 먹으려고 하면은 숟갈이 넷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식이 넷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식이 넷. 예, 작은 그림자가 넷이래요. 정작 있어야 할 큰 숟갈이 없고, 큰 숟갈입니다, 이게 답은. 큰 숟갈. 디귿이에요, 숟갈. 정작 있어야 할 큰 숟갈이 없고 보니, 여기서 보면 정작 이렇게 하고, 부자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뭐 틀렸다고 보면 안 돼요. 정작 있어야 할, 이게 내지율이기 때문에 꼭 세자를 맞출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두 자씩을 쓰므로써 좀 시적, 예를 들면 깊이도 더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덜어낼 부끄러움이 어디 따로 있겠냐고. 부끄러움조차 없어요, 이제. 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지금 부끄러움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백군들, 한 명씩 오는 사람이에요. 백군들 객소리 들으며 잔술까지 팔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잔술,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일 없는데,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도 우리 어떤 대포집이라 있잖아요. 가면 잔술 팔았어요. 소주 큰 병에다 한 잔씩 팔고 얼마씩 100원 받고 200원 받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상당히 가슴 아픈 예를 들면 가장이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을 지금 그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 참 애처롭습니다. 큰 숟가락이에요, 남편이. 큰 숟가락이 없으니 작은 숟가락으로 아무리 퍼도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혼자 벌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너무 어려우니까 술도 잔술로 팔으면 좀 돈이 더 되니까 잔술로 파는 거지.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스스로 된 그 여자, 힘든 그 여자 한번 읽어봤습니다. 주어진 행어로 시 재구성하기네요. 올챙이 소리라는 꽃입니다. 올챙이 소리. 꽃이 조그만해요. 올챙이 소리예요. 낮은 연못이나 논에 자라는 하늘살이 풀인데요. 흔히 있습니다. 7에서 9월달에 이렇게 흰색으로 조그만해요. 한 콩알보다 적은가요? 예, 근데 아주 이뻐요. 이렇게 보면 하얗게 이렇게 논두렁 같은 게 보면은 흔히 있어요, 이게. 몰라서, 올챙이 소리인지 몰라서 그러지, 논두렁에 찌끈하니 하고 하얗게 펴 있습니다. 한 파단만 해요, 파단만. 아주 이뻐요. 그게 올챙이 소리라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다. 출처라는 것은 사물이나 소문이 생겨나는 것이죠. 출처. 예.
출처를 알 수 없는 한 토로 씨앗이 떠돌다가 둥지를 찾아 뿌리 내렸다. 올챙이 소리 지금 씨앗에서 이제 그 뿌리 내리고 지금 그 한 내용입니다. 수면 밖의 시간을 들여 수면 밖 이 물 여기서 수면은 물이에요. 물 밖의 시간까지 다 끌어들였어요. 네, 모든 시간 이게 있는데 그 밖에 있는 시간까지 끌어들였어요. 1423입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지금 수면 밖의 시간을 끌어들여 세상과 소통 막힘이 없이 잘 통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그래요. 자, 3번입니다. 바람은 올챙이 꼬리에 붙었대요. 그래서 올챙이 소리예요. 바람은 지금 그 올챙이 꼬리에 붙어서 다른 논두렁으로 건너가고, 자, 이쪽 논두렁이 조그만하잖아요. 한 30cm나 안 되겠습니까? 논두렁도 요즘 적어요. 옛날에는 그거가 더 적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뭐를 조금이라도 심으려고 파내는 거죠. 삽으로. 그런데 걸어다닐 때도 없을 만큼 이렇게 짭을 그렇게 생활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넓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논둑 길에는 아주 큰 길에 이제 큰 쪽으로는 다 트랙터나 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다 콘크리트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곳은. 예. 근데 이제 논두렁과 논두렁 사이에 올챙이 소리 이쪽 논두렁에 피었는데 이쪽으로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논두렁으로 건너가고 가냘픈 등뼈가 자주 휘었대요. 그 조그만해요. 그 풀이 이제 이 등뼈가 휘었어요. 뒷목이 손을 했던 살무진창 속에 이 세상을 삽니다. 이제 이 올챙이 소리 사람이 됐어요. 지금 은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법이에요. 뒷목이 선했던 살무진창 속에 속내를 숨겨둔 채로 새하얀 웃음소리만 건져 올렸다. 야생은 고독 속에, 야생이라는 건 잘 알죠? 산이나 들에서 저절로 나서 자라는 것을 야생이라고 해요. 저절로. 인위적인 것이 아닌, 저절로 나서 자란, 고독 속에 내던져 있어도 흠없는 꽃이 되고 싶은 것이다. 완전한 꽃이 되고 싶었어요. 그 조그마한 꽃이. 이런 뜻이요. 정말 좋은 시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애매모호성이 있으면요. 시 자체가 늪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늪에 빠져서 스스로 허우적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시 쓰기 할 때 너무 중언부언은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복문으로 쓰지 말고 시를 단문으로 써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과 절을 이렇게 계속 연결하면 안 돼요. 그냥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짧게 써서 시인의 의중을 확실하게 밝혀라 그 말이에요. 왜? 지금 복잡한 세상에 그거 해석하고 있을 때가 시간이 없잖아요. 빨리 좀 감상하고 힐링하고 그렇게 확실하게 좀 해주자 그 말이. 올챙이 소를 한번 봤습니다. 똑같은 시를 쓰더라도 올챙이 소에 대해서만 쓰지 마시고 올챙이 소를 이렇게 사람으로 의인화시켜서 좀 쓰면은 시의 깊이가 조금 더 있습니다. 자, 첨삭하기네요. 제목이 연필을 깎으매입니다. 저는 시를 쓸 때요 꼭 연필을 쓰거든요. 지금 이거 갖고 있는 거 다 저는 연필이에요. 이 호주머니는 맨 다 연필이에요. 저는 볼펜 없어요. 여기 이쪽 호주머니도 있고 이쪽 호주머니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보통 4자루 정도 갖고 다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연필로 쓰는 이유는 연필을 깎을 때 좀 뭔가 시를 쓸 때 뭔가 좀 생각해보자. 그런 의미로 연필을 깎아갖고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샤프 펜슬도 안 씁니다. 꼭 이 연필만 쓰는데 수천 자를 갖고 있습니다. 연필은. 제가 제일 많은 게 연필밖에 없어요. 저는. 조그마한 몽당 연필이 뭐 엄청 많죠. 근데 그거는 이상하게 버리기가 싫더라고요. 다른 건 다 버렸는데 시집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근데 연필만은 안 버려가지고 큰 박스로 한
삼박성도 있습니다. 삼박성.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많이 그 연필을 수천 자로 진짜 넘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못 쓸 때까지 이제 쓰는데 그래서 연필을 깎으면 추억의 역사네. 네,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돌려가며 연필을 깎았다. 연필을 깎을 때는요, 돌려가면서 조금씩 살을 깎아내야 돼요. 한 번에 빡 깎으면 이쪽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연필심이. 갑자기 흰구름이 까맣게 변하더니 으르렁 거렸다. 갑자기 흰구름이 이 까맣게라는 게 연필심이에요. 지금 은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연필심이라는 제목이 있기 때문에 까맣게 변했다는 연필심이에요. 지금 이제 흰구름은 이제 여기 그 앞에 이거 그 나무죠. 네,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글을 써 내려갔다.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갔는지 뚝 부러진 연필심. 우산을 챙기지 못해 마음의 조바심치는 걸까? 여기까지는 뭐 문제 없습니다. 오래 출구를 찾던 어둠의 통증. 연필심이 까마는 거예요. 지금 까만 거예요. 문제 없어요. 조심스레 연필을 깎으며 막장불 쏘고 탐불을 생각했다. 뭐 문제 없습니다. 막장불은 갱도의 마지막 불을 막장불이라고 하고 탐불은 광부예요. 아버지 까만 얼굴이. 자, 드디어 연필심이 나왔네요. 자, 아버지 까만 얼굴이 하얀 종이 위에 둥둥 떠다녔다. 이것도 문제 없어요. 지금까지는 문제 없네요. 꾸무찌꺼기로 걸러지는 생읍이요. 상당히 어렵죠? 여기서 꾸무찌꺼기로 걸러지는을 완전히 가운데 줄을 긋어서 없애겠습니다. 그래야 말이 통해. 생읍이열. 생각이 닿지 않아 몽당연필이 된 기억들이 두근거리는 가슴을 콕콕 찔렀다. 이렇게 됐어요. 오늘은 고칠 데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고친다 해서 시를 잘 된 것은 그렇게 다 안 고쳐도 어느 한 부분만 고치거나 전혀 안 고칠 수도 있습니다. 예. 꼭 굳이 뭐 잘 된 시를 뭐 고칠 필요는 없어요. 예. 연필을 깎으면 한번 그 단상을 한번 써본 것이니까 선생님들도 한번 연필을 깎으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분 감상입니다. 수학자의 아침이래. 수학자. 수학은 그 학자죠. 예, 수학자의 아침. 잠깐만 죽을게. 깜짝 놀랐죠? 이런 구절 나오면 깜짝 놀랍니다. 이건 부분 감상이기 때문에 잠깐 어떻게 죽어본대요. 한번 잠깐만 죽어본대요. 어디서도 목격한 적 없는 온전한 원주율을 생각하며, 원주율은 원둘레의 길이와 원의 지름의 비율이에요. 원둘레와 그 지름의 비율인데요. 원래 그 파이라고 하잖아요. 파이 이렇게 생겨서 파이인데 우리 근사값을 3.14라고 합니다. 원을 계산할 때는 3.14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면은 나와요. 그 원주율이. 사람의 숨결이 수학자의 속눈썹에 닿는다. 자, 요 위에서는 잠깐 죽을게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숨결이 수학자의 속눈썹에 닿았대요. 언젠가 반드시 곡선으로 휘어질 직선의 길이를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부분 감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에 대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넓은 의미, 광이 넓은 의미로 보면요. 곡선도 직선을 한 형태다. 곡선도 아주 넓은 것은 도막도막 끊으면 직선의 연속이다 이 말이에요. 네, 직선도 이 우주에서 볼 때는 곡선일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잠깐 죽을게 하고 원주율과 숨결과 곡선과 직선이 나왔는데 하여튼 그 부분 감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직선은
곡선을 한 파생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론도예요, 론도. 어렵죠, 이 단어. 저도 몰라서 찾아봤어요. 이 론도가 뭔지. 몰랐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몰랐어요. 내가 공부하고 알았어요. 이 론도가 뭔가 했더니, 동일한 주제가 뒤풀이되는 사이에 다른 가락이 여러 가지로 끼어드는 형식의 기악곡이래요. 어떤 기악곡이 있는데, 어떤 것이 이렇게 원 박자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중복돼서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것이 이렇게 끼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 론도래, 그걸. 이거 음악적인 그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두 박자의 경쾌한 춤곡이라고 그렇게 제가 사전에서 봤는데, 저는 그거는 확실히 제 설명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을 안 해놔서 몰라요. 그래서 동일한 주제가 되풀이되는 사이에 다른 가락이 여러 가지로 끼어드는 형식의 기악곡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알겠는데 어떤 그 음악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선생님들이 그게 좀 선생님들이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논도. 말에도 체온이 있다면 말은 정말 멋있어요. 이게 어떤 언어에도 체온이 있죠. 있습니다. 분명히. 따뜻하게 정감 있게 말해주는 것은 체온이 좀 있을 거고, 차갑고 싸늘하게 하는 것은 체온이 낮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건 느낌이나 감성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에도 체온이 있다면 온몸에 꽉 채우고 싶은 말이 있다. 그렇죠? 어떤 것들은 온몸에 가득 채우고 싶어요. 느낌이나 감성을 채운다는 얘기예요. 어둠은 깊이를 색으로 가지고 있다. 여기 있다 이제 못 하나 왔습니다. 제가 쌍시옷입니다. 있다인데 여기 있다는 이제 무엇을 잇는 거죠. 이렇게 어둠은 깊이를 색으로 가지고 있다. 어둠은 깊이를 색으로 갖고 있대요. 어떤 넓이를 색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높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더 깊은 색이 되기 위해서, 어둠은 더 깊은 색이 위해서 더 깊이 이게 깊이를 색으로 가지고 있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말장난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에도 체온이 있다는 말은 제가 긍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 체온이 좋은 말, 따뜻한 말은 몸 가득 담아놓고 싶은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나예요, 나. 혼자해도 괜찮은 것이 마침내 혼자해서 편한 것이 됐대요. 난데요. 혼자해서 괜찮았어요. 그랬는데 괜찮았는데 마침내 편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혼자해서. 그러니까 이 가운데 혼자해서 편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을 참 멋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인들은 멋있게 했어요. 그래서 언어가 제 자신을 통과해 가면서, 언어가 어떤 사람이 입을 이렇게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잖아요. 온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언어가 그냥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입 끝에서만 나오면 안 돼요. 언어가 입 끝에, 입술로만 언어가 나온다 하면은 그 언어는 깊이도 없어요. 그리고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감정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의 체온도 별로 없습니다. 가슴에서 나와야 되죠. 네, 가슴에서. 그래서 제 자신을 통과해 가면서 더 큰 무늬를 그려내는 거거든요. 더 큰 무늬. 그래서 이 시를 보면요, 편한 것이 되었다. 어떤 언어가 자유를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참 괜찮은 부분 감상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인은 언제나 철학이나 사상을 더 암시적인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철학이나 사상을 하지 못해도 철학자나 사상가는 시인이 되기는 또 어렵습니다. 시인은 바로 암시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암시에 속하는 역동성을 따라 독자는 더 멀리, 더 높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언어와 언어 사이에, 행과 행 사이에, 연과 연 사이에서 인식의 도약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시거든요.
그래서 시는 생명이고 그래서 시는 사랑이다.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은요. 보이지 않는 육하 원칙으로 시를 통제하라. 소재 장악력에 힘써라 라는 주제로 공부해봤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더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칠게요.